1980년대 중국 경제정책이 바뀌면서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적자 회사를 다시 흑자로 만들어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시켰습니다. 억만장자의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인이 됐을까요? 서로 애틋해 보이는 부부의 속사정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리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억만장자가 저지른 놀라운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인은 억만장자였고 상장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전부 갖게 된 그는 왜 본인의 미래를 망치기까지 하며 같이 사는 아내를 숨지게 했을까요? 범인의 이름은 관예빈이고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의 유명 제약회사 규화약업의 창시자이자 회장 및 총책임자였습니다. 18살 때 입대하여 23살에 제대한 후 헤이룽장성 무창시 제2경공업국에서 일하였습니다. 25살 때 그는 이미 간부가 되어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국내에서는 개혁하고 국외 시장을 개방하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옌빈은 능력 있는 젊은 청춘답게 과감하게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의 결정으로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1979년 관옌빈은 중국 헤이룽장성 오상이에서 처음으로 본인의 뛰어난 사업적 재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자산이 하나로 200원도 안 된 벽돌과 타일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공장이 곧 파산할 거라고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다 관옌빈이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같이 일하며 생산 기술을 개선하여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했으며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는 공상의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820만 위안, 하나로 약 15억 원을 대출하여 하얼빈에서 2대의 현대화 기계를 구매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820만 위안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미친 행동에 걱정하고 있을 때 그는 불과 5년 만에 플라스틱 공장을 헤이룽강 오상시에 모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번 창업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남다른 결정으로 그에게 뛰어난 능력과 용기가 있다는 게 알려져 그는 재계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미래를 바꾼 여자 장유란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그와 같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 공무원 생활을 하여 두 사람은 할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둘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관옌빈은 이미 결혼하여 2딸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관옌빈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운 게 별로 없어 중년이 됐는데도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만약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더 이상 상승 공간이 없다면 그는 다른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창업 과정도 아주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었죠. 얼마 안 돼 그는 인생의 첫 시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할 때 그는 공장을 확장하여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 선전으로 가 한 홍콩 여사업가와 같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상의 허점으로 관옌빈은 확장은커녕 하나로 약 36억 원의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이번 실패로 관옌빈의 노력이 전부 무산되었으며 그의 첫 번째 결혼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처가 그와 같이 모든 걸 직면한다 하더라도 빈곤한 생활을 함께 계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다시 싱글이 되었고 사업도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장유란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장유란은 심량의 정부부서의 책임자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관옌빈이 사업에 실패한 걸 알고 바로 사직서를 내어 관옌빈의 곁으로 가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지지에 관옌빈은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관옌빈은 2년간 휴식 후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그는 만약 본인이 계속 우울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누구도 본인을 구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유기업인 우창제약공장이 수년간의 적자로 매각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인의 이전 경험을 회상하며 다시 시작해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관옌비는 제약회사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장유라는 그의 생각을 읽고 그를 돕기로 하여 은행에서 1,000만 위안, 하나로 약 18억 원을 대출하여 관옌빈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8년 교화제약이 설립되었습니다. 장유라는 마침내 관옌빈을 감동받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뿐만 아니라 평생의 파트너로서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을 부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야기의 결말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관옌빈과 전처 사이엔 두 딸이 있었는데요. 큰 딸은 관옥수라고 하며 작은 딸은 관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장유란도 전남편과 관일보다 한 살 어린 아들 송맹맹이 있었습니다. 관옌빈과 장유란이 재혼하면서 총 5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누리며 사업도 점점 더 확장하게 됐습니다. 관옌빈이 제약회사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몇 가지의 핵심 제품으로 교화제약을 업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유라는 회사에서 회사의 이미지, 물류, 원자재 구매, 창고 및 기타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의 이사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부의 노력으로 회사는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안정적으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브랜드 슬로건은 중국 전역에 퍼졌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복잡한 가정 환경은 처음부터 모순이 종종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가족들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장유라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만의 아이가 없어서 가정의 감정 위기가 생긴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 49세의 장유라는 노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옌빈에게 아들 관동준을 낳아주었습니다. 장유라는 아들 관동준을 통해 재혼 가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혼 부부의 갈등은 여전하였죠. 장유라는 막내 아들을 낳은 후 전업 가정주부로 더 이상 회사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유라는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 그에게 비서 한 명을 두고 그녀가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업에 도움을 주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관옌비는 예상 밖에 아내를 속이고 그녀가 소개해준 여비서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장유라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두 사람이 정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배신한 남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륜이 발각된 후 관옌비는 이혼하는 걸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헤어질 위기에 처한 가족을 다시 합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필 편지를 작성하여 본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아내가 기어코 이혼하겠다고 하면 절반의 재산을 장유란에게 주겠다고 하며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성의로 가족과 아내의 마음을 되찾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장유란은 그의 성의에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양보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얻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3년 후 장유란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관옌빈의 여비서는 관옌빈과 일남일녀를 낳았습니다. 이에 장유란은 드디어 관옌빈의 인품을 철저히 보게 되었으며 본인의 처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했던 가족은 관옌빈의 잘못으로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관옌빈은 5아이가 있었는데 총 3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장유란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가족관계를 유지하기가 싫어 다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혼할 수 있었을까요? 2014년 두 사람이 같이 설립한 교화제약의 연수익은 3.83억 위안, 하나로
약 686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중 순이익이 3.31억 원, 하나로 556억 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30일에 규화제약은 선전해서 상장되었습니다. 관옌비는 장유란과 같이 상장회사의 공동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 규화제약의 시가는 100억만 위안이 되었습니다. 2016년 관옌비는 중국 최고 부자 순위에서 하나로 8,064억 원의 몸가로 892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사업은 곡식 사업과 부동산 사업, 그리고 의약업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딸은 모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큰딸 관옥수는 회사 광고부서의 책임자와 재무이사 보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춘시와 당산시에 있는 두 지사의 총책임자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사 이사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 관일은 20살 때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광고부의 부책임자와 마케팅 부서의 총책임자 일을 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케팅과 브랜드 부서의 책임자를 담당했었죠. 두 사람은 전부 아버지의 교육에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일해와 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장유란의 아들 송맹맹은 관옌빈의 명의로 된 여러 부동산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씨 집안의 두 자매는 후계자로 양성되었고 송맹맹은 규화제약에서 아무런 직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부부 갈등 중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관옌빈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는 일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줄곧 참고 있었던 장유란은 결국 그해 7월에 관옌빈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주식 분할 합의서에 따르면 장유란은 이혼 후 관옌빈의 재산을 받지 못했으며 본인이 갖고 있는 규화제약의 64.97만 주의 주주와 규화재단의 76.01만 주, 또 규화 주주의 120.8만 주의 주주를 전부 관옌빈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규화제약의 주가를 계산하면 장유란이 보유한 위 주식의 가치는 하나로 약 1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장유란이 주식을 포기하여 중국의 좋은 전처라고 불려졌습니다. 19년 동안 관옌빈을 위해 노력해온 여자는 이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 무슨 일로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커졌을까요? 현호 대풍가라는 책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관옌빈이 기자 친구에게 부탁하여 자서전 비슷하게 작성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관옌빈은 본인이 규화제약을 설립한 이유를 자세히 적었는데요. 회사 발전에 기여한 본인의 공헌에 대해서만 적고 같이 창업한 전처, 장유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을 보게 된 장유란은 책의 내용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 본인의 기여나 공헌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유란은 확실히 엄청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옌빈이 자신만의 노력에 대해 묘사했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죠. 이에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 12월 장유란은 10살 막내 아들 관동준을 데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옌빈은 바로 장유란의 부모의 집으로 가 오래도록 보지 못한 아들을 보았습니다. 1년 넘게 만나지 못한 관옌빈과 장유란은 마치 원수 같았습니다. 장유란은 가장 신경 쓰였던 그의 재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고 만약 관옌빈이 그 젊은 비서와 결혼했다면 그녀는 본인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받게 되겠죠. 장유란은 이혼했을 때 너무 적은 재산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옌빈은 장유란의 말에 두 사람이 이미 이혼했으니 장유란은 더 이상 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그 당시 협의가 끝났으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하던 답을 받지 못한 장유란은 현호 대풍가의 책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 본인이 기업을 창립할 때의 역할을 정확히 적지 않았다고 하며 본인도 지난 20년을 기록하는 책을 쓰겠다며 관옌빈과 불륜녀의 이름도 적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관옌빈이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상장회사 회장에
스캔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에 무조건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관옌비는 홧김에 주방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도구를 찾아 장유란을 4번이나 연속으로 찔렀습니다. 그의 행동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유란의 남동생이 가장 먼저 반응하여 도구를 빼앗았습니다. 순간 제정신이 돌아온 관옌비는 본인이 한 짓에 깜짝 놀라 도구를 빼앗아 자기 가슴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이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치게 한 장유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사의 노력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12월 29일에 다칭시 경찰은 고의상해죄로 관옌빈에 대해 주거감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관옌빈이 장유란의 아들 송맹맹의 용서를 받게 되어 주거감시를 풀려나 보석금을 내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4일에 관옌빈은 다시 구금되어 일주일 만에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관옌빈은 고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관옌빈은 진정된 후 처벌을 피하고자 2차례의 법의학 감정을 받았는데 두 번째 검사 결과 범행 당시 그가 우울증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옌빈의 변호사는 그 진단서를 빌어 관옌빈이 정신적 질환이 있어 형사 책임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번 사건에 자수하여 법원에서 가볍게 처리했으면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아 관옌빈은 바로 항소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7일에 다창시 랑후로 인민법원은 판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피고인 관옌빈은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얘기하자면 2031년이 되어야 그가 석방될 수 있습니다. 구금되기 전 관옌빈은 최선을 다해 두 딸을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밀어 넣었습니다. 관옥수는 규화제약의 회장을 맡았고 관일은 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회상하면 여전히 사람들을 아쉽게 만들었습니다. 장유란은 이후 인터뷰에서 2017년 7월에 부부가 이혼할 때 본인 명의로 된 주주를 관옌빈에게 인도할 때 관옌빈이 그녀에게 현금으로 9억 위안, 하나로 약 1613억 원을 3번으로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사건 발생 전 그는 6.5위안, 하나로 1169억 원을 지불했고 사건이 발생하고 2019년 4월 26일에 묘령성 심양시 허핑지방법원에서는 장유란의 용으로 1900만 주의 규화제약의 주주를 동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규화제약의 주가를 계산하면 주식의 가치는 하나로 약 538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옌빈이 지불하지 못한 보상금과 막내 아들 관동준의 양육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오늘날에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장유란이 포기한 주식은 이미 33억 위안, 하나로 약 5,9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차액은 누구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